구리박마 웨이퍼 하시잖아요. 그러면 거기다가 광섬유처럼 광섬유 입자를 도포를 해가지고 광 웨이퍼 만드시면 이렇게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거기다 이렇게 어떤 구리박마 플러스 광섬유 입자들을 같이 도포해서 두 개가 같이 공존하는 그런 웨이퍼 만드셔도 제 기술 구조입니다. 빛이 없으면 우리는 거울을 봐도 어색해지죠. 우리 모습이 안 보이죠. 빛이 있어야지. 그럼 빛은 정보의 전달자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 하드 디스크나 반도체나 이렇게 하드 디스크나 이렇게 저장 장치에 있어서 또는 그 컴퓨터에 있어서 설계를 할 때 광섬유 컴퓨터로 얘기를 하자면 그냥 광섬유 선을 수없이 둬가지고 정보의 배달만 그렇게 하고 그다음 정기적인 신호로서 정보를 이렇게 쓰고 저장하고 읽고 지우고 이거는 이제 정기적인 신호가 담당하도록 이렇게 구조를 컴퓨터 설계를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입니다. 컴퓨터 설계에 있어서도 아마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보면 CPU도 해당을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반도체에도 이 방식이 사용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떤 하드 디스크 같은 이런 하드 디스크에도 이것이 획기적인 또 하드 디스크가 이 방식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다른 기판에서도 이 기술 구조를 쓰시면 제 기술 구조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이렇게 정기적인 신호와 광섬유선 이렇게 광섬유는 그냥 광섬유선이다 컴퓨터에서 얘기했을 때는 어떻게 그거를 뭐라 그럴까 신호 배달만 하는 거예요. 정보를 배달만 하고 그래서 정기적인 신호로서 쓰고 기록하는 거죠. 이 쓰고 읽고 저장 그다음에 지우고 이거는 정기적인 신호가 한다는 거죠. 그게 일환이고 더 나아가서는 광신호를 통해서 쓰고 저장 그다음에 읽고 이것까지 다 하고 지우기만 정기적인 걸로 이렇게 지우는 이런 방식을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다 이제 반도체에도 이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그 반도체 같은 거 보면은 신호적인 부분이지만은 전기가 왔다 갔다 하는 게 많아지면 발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민감한 반도체 장치에 있어서 좀 발열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저는 반도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정기적인 것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언오프 방식으로 해서 이게 작은 배터리를 거기 미니 배터리를 놔서 거기서 신호가 이제 빈번하게 처리할 때 배터리를 충전하는 방식으로 하고 평상시에는 그것을 오프 시켜서 이 전기선, 구리회선이죠. 그게 전기가 흐르지 않게 하는 이런 방식을 사용하셔서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반도체뿐만 아니라 산업에 있어서도 이것이 또 필요할지도 몰라요. 기판이나 아니면 산업에 있어서 모든 부분에서 기판 설계할 때도 이렇게 동일하게 전기를 언오프 방식으로 해서 미니 배터리를 만들어서 발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하면 전기 충전해 줄 때만 여기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오프시키고 배터리에 충전하는 이런 방식도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이제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로봇에 있어서도 그렇죠. 로봇에 있어서도 발열 문제가 있다 그러면 전기선에 항상 흐르게 되면 발열이 있죠. 그래서 이런 발열을 없애기 위해서 배터리를 따로 마련해서 로봇에 이렇게 민감한 부분 그 운영 체제라든지 기판이라든지 다른 부분에 배터리를 만들어서 거기다 충전해주고 전기는 되도록이면 왔다 갔다 하지 않아서 발열 문제를 해결해주는 식으로 평상시에는 이렇게 전선에 전기가 흐르지 않는 방식이죠. 이런 방식으로 이제 하시면 이제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아마 이게 이 기술이 쓰일 때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하시면 이제 제 기술 구조가 되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동축 케이블인데 현재보다 동축 케이블을 얇게 만드는 구조는 다 제 구조입니다. 전기선은 그렇죠. 발열 때문에 두꺼워야 되고 전기를 통신선으로 사용할 때는 이 구리선을 최대한 얇게 머리카락보다 얇게 만들어 줄 수 있어요. 현재 동축 케이블이 하나의 케이블 안에 몇 개가 들어간든지
그거보다 훨씬 2배수로 몇 2개가 들어갈 게 10개가 들어가. 이러면 회사로서는 큰 이득이죠. 그래서 이렇게 현재 동축 케이블보다 얇게 만드는 구조는 전부 다 제 기술 구조다. 전 세계 아마 표준 규격이 돼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축 케이블의 신호선을 어떤 전기선 안에 전기선 안에 서로 전기 피복 안에 구리선을 대중소다 이론적으로 그러면 주파수 방식, 펄스 방식으로 바뀌어서 모터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게 굵게 들어가 이런 선이 들어갈 수 있고요. 굵게 이제 전기 전선을 굵게 해가지고 이렇게 주파수 방식으로 바꿔가지고 모터에 이렇게 적용 모터에 이렇게 그 전기가 주파수 펄스 방식으로 강력한 구동을 위해서입니다. 모터에도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감안해서 주파수 방식으로 동력이 크게 그다음에 서로 그 연구 자석이다 한 겹의 큰 연구 자석이 아니라 서로 두께가 틀리거나 두께가 똑같아도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더 좋은 것은 두께가 틀린 연구 자석을 여러 겹으로 해서 배쳐놓으면 모터가 굉장히 강력하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모터에서 이제 회전축을 돌리잖아요. 자동차 회전축을 돌리는데 대나무 매듭 구조, 마디 구조식으로 해서 이렇게 골프채인데 여기다가 원형 밴딩식으로 해서 중간에 나오면 여기 힘이 축적되어서 강하게 장탄합니다. 이런 방식을 하시면 제 기술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왕 말한 김에 여기다가 여기 홈을 파가지고 원형이든 뭐 어떤 홈이든 홈을 파갖고 차면 장탄하고 이런 형태로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입니다. 이렇게 골프채에다 마디 놓듯이 회전축에다가 들인 이런 원형 마디, 대나무 매듭 마디로 회전이 굉장히 잘 됩니다. 이런 방식을 사용하셔도 제 기술 구조입니다. 또는 그리고 회전축에 뭐 헬기 같은데, 드론 같은데도 프로펠러 돌리는 잠수함 같은데도 프로펠러 돌리죠. 이렇게 그 회전축에 이렇게 회전 무늬를 이렇게 오래 써도 이렇게 문제가 없도록 이런 회전 무늬를 넣어주시면은 보다 더 강한 회전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끝에다가만 둘 수도 있고 전체적으로 둘 수도 있고요. 이렇게 스크류 회전 구조를 이런 식으로 주면은 이거 아시죠? 스크류 회전 구조를 넣으면 회전이 오래 써도 부러지지 않아야 되죠.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맙시다. 그리고 이제 그 통신선으로 쓸 때, 전기선으로 쓸 때도 전기선 안에서 제가 주파수를 구현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모든 만물은 서로 평균하고자 하는 원리를 따라서 전선 피복 안에 구리선을 대중소 틀리게 만들어 놓은 전기가 왔다 갔다 교류합니다. 평균하기 위해서. 그게 이제 주파수를 형태를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고요. 회사를 따라서. 그 방식으로 해서 이것을 이제 전기적인 신호로 가면은 전기가 멀리 가죠. 이 주파수 방식으로 가면은 멀리 가고 보다 파워가 센 전기를 한전 같은 데서 공급할 때 이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LS 산전이래 전기선 만드는 회사 이런 데도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됩니다. 또는 이것을 동축 케이블이나 이렇게 신호선으로 통신선으로 사용할 때도 서로 두께가 틀린 구리선을 대중소다 그러면 신호선이 얇을수록 좋다 그랬죠. 왔다 갔다 펄스 방식으로 해서 기지국이 없이도 멀리 신호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광섬유선도 이렇게 똑같이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광섬유선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대중소 서로 빛이 왔다 갔다 하게 하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대중소 틀리게 이렇게 광섬유선을 만들어 놓으면 그렇죠. 여기 레이저 증폭할 때 레이저 빛을 증폭할 때도 EUV 장치에도 들어가고요. 아니면 레이저 공격기 이런 데도 이런 방식이 들어갈 수 있고 레이저 빛을 증폭시키는 이런 어떤 레이저 가공기, 레이저 영접기 이런 데도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을 사용하시고 이것도 광신호도 주파수 방식을 바꿔서 신호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신호선으로 사용했을 때 광섬유를 이렇게 하셔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것은 이제 주파수 방식을 반도체나 어떤 데서나 약간 동일하게 전선 표본 안에 있는 구리선이 통신선으로 사용했을 때 대중소다 이렇게 했을 때 대중소다 했을 때 똑같이 일정 거리를 떨어져서 하면 이것도 무선으로 일정 거리 안에서는 서로 송수신이 됩니다. 그다음 광섬유선도 이렇게 대중소다를 했을 때 일정 거리 떨어져서 출력을 주면 이것도 무선 송수신이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셔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다라는 것을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뭐 무선 그 A사 레이더에서 쓸 수 있는 방식인데 서로 이렇게 파형이 틀린. 그다음에 그 광섬유를 석영실로서 내부 이제 기초선을 삼고 거기를 다 코팅 구조를 줘가지고 신호가 빛신호가 그거를 안쪽으로만 흐르도록 그렇게 광섬유선을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입니다. 거기다가 약간 피복을 플라스틱 피복이든지 아니면 빛이 이제 뭐 합성섬유 나일론으로 피복을 만들었다 그러면 거기다가 안에도 코팅 구조를 뭐 유리석영 코팅제, 세라믹 코팅, 유리막 코팅 이런 기타의 코팅제를 가지고 빛을 안쪽으로 모으는 이런 내심 구조는 석영실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이제 광섬유선을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입니다. 그럼 이번에 내심 구조를 비투가의 90%짜리 합성섬유로 만들거나 아크릴선으로 만들거나 그렇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렇게 만드셔도 제 기술 구조입니다. 외피는 그렇죠. 그 안에 내부 안에 코팅 구조를 만들어서 빛이 안쪽으로 모으는 구조를 갖춰야 됩니다. 또는 합성섬유 나일론선 자체를 그냥 코팅을 해가지고 빛이 그 안에서만 머물도록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합성섬유 나일론선을 내신 구조로 만들었을 때 또는 그 기타의 다른 플라스틱 선도 돼요. 그러니까 아크릴을 내신 구조로 만들었을 때 그것도 역시 빛이 그 코팅을 갖다 그 자체에다 해줘가지고 빛을 안쪽으로 모을 수 있어요. 또는 그 또 다른 외피를 줘가지고 그 안에서도 빛을 안쪽으로 모으는 코팅 구조를 가질 수 있습니다. 빛이 이제 바깥으로 못 새 나가도록 그래서 신호가 이렇게 올바르게 전달 그렇게 이제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탄소섬유를 아크릴 기반이 아니라 그다음에 합성섬유 나일론 기반으로 탄소섬유만 카본 소재를 여기 들어갈 때도 유리석영 코팅제, 세라믹 코팅, 유리막 코팅제 또는 의류 방수제를 넣어서 카본 섬유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펠리클 만드실 때 반도체 유리석영 코팅제, 세라믹 코팅, 유리막 코팅제, 코팅지하고 어떤 그다음 실리콘 소재, 내열 실리콘이게 됐든 의류 방수제도 돼요. 펠리클 만들 때도 의류 방수제 들어가서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펠리클 만들 때도 코팅을 여러 층으로 코팅 한번 마르면 그다음에 다시 위에 또 코팅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펠리클을 만드시거나 반도체에 있어서 적층할 때 일단 발열 문제를 그렇게 여러 번 코팅해서 발열 문제를 해결하는 식으로 기술이 들어가면 제 기술입니다. 그다음에 뭐 이렇게 락스하고 뚜러펑을 사용하셔서 반도체 세정제로 사용하시거나 산업용 세정제로 사용하시면 제 기술 구조입니다. 욕실 줄눈 희귀하게 만들 수도 있고요. 화장품 원료로 들어갈 수 있어요. 거기 주방 세제로 몸을 씻었다 해서 내가 방송을 보고 저게 피부 괜찮다는 피부만 깨끗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욕실 줄눈 희귀하는 대로 이게 사용해 봤거든요. 락스하고 뚜러펑을 같이 섞어서 엄청나게 하얘지는 화장실 내가 그 변기 안에도 부어서 그 하수구를 청소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번 몸을 씻어볼까 한번 도전을 해봤습니다. 물을 완전히 많이 넣어가지고 희석한 다음에 비누칠하고 나서 그다음에 씻어내리고 거기다 머리에는 안 부었고요. 그래서 얼굴 바르고 한참 발라도 상관없더라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물로 샤워기로 물 이렇게 씻어내는 식으로 여러 번 씻어내는 식으로 했는데 피부만 좋아지더라고요. 피부가 좀 더 톤이 밝아졌다 그러나 주름도 없어요.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주름도 없어요. 이게 화장품 원료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부의 허가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서 많이 희석을 해야 될 거예요. 락스 과산화수소 베이킹소다 이것을 70, 20, 10으로 해서 제가 완선을 해결을 못해서 오랫동안 고생했는데 피부병을 드라이기로 이렇게 좌우로 흔들어서 세균과 바이러스 곰팡이에 이렇게 열에 취약하다는 것을 발견해내고 수십 번이고 계속 가열을 해서 좀 쉬었다고 또 하고 또 피부는 화상 입지 않아야 되니까 피부병을 다 해결했는데 완선만큼을 해결을 못했습니다. 완선만 해결을 못해서 속상해가지고 여름 끝자락에 아주 더울 때 다시 발게 또 생겨서 속상해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해결을 했거든요. 어쨌든 락스의 살균력에 주목해서 근데 락스만으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좀 더 연구를 해서 락스하고 과산화수소, 베이킹소다를 같이 섞는 방법 70, 20, 10 딱 프로테이지는 제가 재질을 안 해서 대략적인 겁니다.
여기서 프로젝트 좀 틀려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그 락스하고 아까 또르평은 50, 50이었는데 그 화장품 올려서 사용할 때는 락스가 60, 여기 또르평 40 이렇게 들어가죠. 저는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락스, 과산화와 베이킹소다를 살균제로 사용했을 때 충치균도 해결됐을 거예요. 입안에 뭐 어떤 염증이라나 구내염 같은 게 해결되거나 입이 부풀어 오르는 이게 아마 볼 안쪽에 뭐 세균 감염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도 해결되고요. 잇몸이 부풀어 오르는 것도 이게 다 해결되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얼굴 뾰루지 날 때도 발라주고 여드름 같은데 이게 짱입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여드름 칼로 째지 마세요. 짜든가 그거 진짜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래서 흉터가 남아요. 그래서 그냥 이걸 락스 과산화수 베이킹소다 바르고 드라이기만으로도 해결돼요. 드라이기만 이렇게 좌우로 흔들어서 피부 화상 입지 않게 조심하시고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 말고 이따가 또 하고 내일 하고 모레 하고 하루에 몇 번씩만 해주면 그냥 죽어버리더라고. 종기도 죽어버리더라고. 나도 이 경험을 했습니다. 여드름이나 뽀르지도 다 죽어버리고 이렇게 뭐그 기타 다른 것들도 다 해결되더라고요. 곤지름 같은 것들도 다 해결된다. 곤지름 같은 거 이런 것들 기타 피부암까지도 일정 분에 좀 깊이 있게 들어가는 건 모르겠는데 피부암에도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저는 의학 동영상을 지금 여기 유튜브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의학적으로도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식품과 어떤 약초 관련해서 그 치료법을 또는 세균과 바이러스, 곰팡이를 살균하는 법을 연구를 했고 관련된 특허를 10개를 냈어요. 치료가 됩니다. 저도 이제 이걸로만 치료를 하고 있고 근데도 특허를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적재산권을 그냥 유튜브에 발표하는 식으로 방향을 전환했거든요. 그게 더 낫겠다 싶어서 너무 오래 기다리니까 어이가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것은 결코 엉터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나름대로 연구 구조니까 연구한 결과를 이렇게 저는 이걸 바로 하고 실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구한 결과를 이렇게 비난하시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해보세요. 저는 의학 동영상을 운영하고 있고 이렇게 의학에 무지한 자가 아닙니다. 제대로 이제 공부를 했고요. 관련된 뭐 영어 같은 걸 좀 약해서 영어는 안 했고요. 그래서 관련된 공부를 제가 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치료법에 대해서 발표할 수 있는 세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이것을 검증해 보시면 될 거로. 저는 이걸로 지금도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검증을 해 보십시오. 저는 어떤 개인도 치료하고 있지 않고 이것은 지적재산권 형성을 해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업적인. 그래서 기술이 엉터리면 안 하시면 되는 거고 안 하시면 되는 거고 누구 개인 뭐 치료하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런 사람 전화도 안 받아요. 네. 어쨌든 그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맙시다. 그리고 이제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개의 전파를 사용해서 A사례에다해서 이렇게 소개한 방식인데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개의 전파를 쏘면은 그렇죠. 상대방 전투기에 맞을 때 모든 만물은 서로 평균하는 원리를 따라서 이 전파의 강한 융합 현상이 일어나고 전파가 상대방 전투기가 금속체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러면 거기서 이제 이렇게 발열이 일어나서 상대방 전투기의 기판이나 조종사를 공격해서 또는 기체를 공격해서 태우는 방식입니다. 이거는 이제 통신 구조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서로 파형이 든 여러 개의 전파를 사용하면 통신 구조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렇게 전파의 직진성을 일부러 만들어내는 구조. 이렇게 되면 가운데는 그 전파를 진짜 전력을 차등하게 해서 들어가는 구조. A사례다 구조는 제 기술 구조입니다. 좀 강하게 주고 이쪽은 좀 상대적으로 덜 약하게 줘서 공간 중에 통로만을 개척하는 식으로 전파의 직진성 멀리 전파를 보내기 위해서 상대방 전투기에 맞으면 강하게 발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똑같은 공격 방식이 이걸 레이저 광통신도 이런 같은 원리 가운데는 레이저 광통신을 전력을 강하게 주고 바깥쪽은 좀 상대적으로 약하게 주고 이거는 공간 중에 통로를 개척하는 용도로 서로 부목 현상이 일어나서 멀리 갑니다. 레이저 광통신도 위성통신 할 때 모스크가 됐든 어디든 제기술 구조를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블루투스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이 방식을 사용하셔서 레이저 지시기, 레이저 어떤 신호기 만드시거나 TV다 할 수 있잖아요. 레이저 거리 측정기 이렇게 다 할 수 있습니다. 보다 멀리 갑니다.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레이저 광통신에도 이 방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파 방식도 이 방식을 이런 방식을 사용하셔서 전파를 사용하시면 보다 멀리 갑니다. 신호도 뚜렷하게 가고요. 조명, 그렇죠. 조명도 이런 방식으로 해서 가운데는 자동차 전조등이다 그러면 뭐 이렇게 비행체 전조등, 뭐 기타 배 전조등 이렇게 다양하게 가운데는 전력을 강하게 주고 바깥에는 대공 감시망도 되고 약간 상대적으로 덜 약하게 주고 공간 중에 통로를 개척하는 용도로 양쪽이 사이드가 들어가고 서로 부목 현상, 의지하는 현상이 일어나서 멀리 갑니다. 대공 감시망에도 들을 수 있어요. 군사적으로 용도로도 쓸 수 있어요. 이게 조명에 있어서 전력을 차등화시켜서 조명을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입니다. 이렇게 램프를 서로 틀리게 만들어 가지고 대중소다 그러면 사이즈를 틀리게 만들어서 이렇게 하시면 조명이 강하게 융합하는 현상이 일어나고요. 자동차 전조등이 됐든 어떤 방식이든 간에 전조등의 램프 있잖아요. 빛이 나오는 그 램프를 각도를 조절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게 카메라 렌즈 안에 제가 여러 개의 카메라 렌즈를 둘 수 있다고 그랬죠. CCTV가 됐든 스마트폰이 됐든 카메라가 됐든 대공 감시망 카메라가 됐든 이렇게 여러 개를 둘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방식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조명 방식에 있어서 어떤 가정용 조명이다. 그러면 이게 조명의 램프를 대중소 틀리게 만들어서 빛에 강하게 융합해서 밝게 만들어주는 이런 조명을 쓰시면은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거기서 이제 전력을 차등화해서 어떤 중심되는 그런 조명이 큰 것, 조명의 사이즈가 그러니까 큰 것은 전력을 틀리게 주는, 전력을 차등화해서 주는 이런 전력 방식과 조명 방식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럼 망원경에 있어서 어떤 우주 망원경이 아니더라도 군 감시용 망원경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각도별로 180개, 10개 정도 두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5개 두든가 이렇게 7개, 10개, 뭐 8개를 두든가 해서 각도별로 동시에 찍어버리는 거예요. 또는 360도도 그렇게 동시에 찍거나 하늘 위아래도 이런 방식으로 동시에 찍어버릴 수 있습니다. 비행체에서 찍을 때는 밑을 찍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꺼번에 망원경을 여러 개 놔서 1번 카메라, 2번 카메라, 3번 카메라, 10번 카메라에서 동시에 찍어버리는 구조. 이런 형태는 이제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카메라도 그렇게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카메라도 이렇게 망원 카메라가 있다. 여러 개를 한꺼번에 동시에 찍어버리는 이런 망원 카메라. 이런 카메라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또는 뭐 스마트폰이다 그러면 각도를 틀리게 해가지고 스마트폰 안에 이런 렌즈를 자잘한 렌즈를 여러 개 돌려서 CCTV도 그렇게 할 수 있고요. 이렇게 돌리지 않고 동시에 180도를 동시에 촬영해 버리는 이런 식으로 뒤편까지 놓으면 360도 촬영이 가능하죠. 하늘 비행체에서 하면 비행체에서는 위아래도 동시에 찍어야 되니까 뭐 그렇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위아래도 동시에 찍는 구조를 만들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입니다. 하나의 어떤 카메라에 렌즈를 자잘한 것들을 놔서 한꺼번에 각도별로 찍어버리는 것. 이런 망원경 만드시면 제 기술, 그런 망원 카메라 만드시거나 대공 감시용 이렇게 망원 이런 영상 장비를 이렇게 각도별로 해서 한꺼번에 찍어서 1번 카메라, 2번 카메라, 3번 카메라 방송국에 아시죠? 10번 카메라에서 전체를 하나의 화면으로 통합시키거나 각각 볼 수 있게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방법용 카메라 같은데도 그렇죠. 방법용 카메라 같은데도 360도를 동시에 촬영하는 그런 거거나 180도만 동시에 각도별로 촬영하는 이렇게 뭐 원하시는 대로 하나의 카메라 CCTV 카메라에 여러 개의 렌즈를 넣어서 한꺼번에 각도별로 찍어버리는 이런 구조를 하시면 제 기술고 또는 앞뒤로 방범 카메라를 앞뒤로 찍어주는 동시에 찍는 구조. 뭐 스마트폰에서도 뒤에 딱 카메라 없죠. 뒤 후면 카메라는 없는데 그것도 같이 놓으시면은 제 기술 구조입니다. 앞뒤를 동시에 찍어주는 구조. 블랙박스에서도 앞뒤를 동시에 찍어주는 구조. 이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스마트폰 안에는 그 기능이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입니다. 망원 카메라나 그러니까 카메라에서도 앞뒤를 동시에 찍어주는 이런 카메라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또 대공 감시망 카메라 이런 것들도 망원경이 됐든 뭐가 됐든 영상 감시용 앞뒤를 동시에 이렇게 찍어주는 그런 거 하시면 제 각도별로 동시에 찍는 이런 구조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다는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말아주세요.